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5일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돌파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돌파를 하게 하는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이따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금의 흐름이 썩 좋지 않습니다. USDT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살짝 지금 밑으로 좀 빠지고는 있지만 일단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은 일단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USDT로는 좀 빠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요.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1% 정도 빠졌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움직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손실금이 너무 큰데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는 이게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손절을 좀 해도 가격이 상승을 해도, 손절을 했는데 가격이 상승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저기 심리 상태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버틸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그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가격의 흐름, 그러니까 현재 코인 시장에 그 들어오는 어, 그 자금에 따른 현재 코인들의 그런 가격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격 흐름에 따른 그러한 상태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비트코인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USDT가 그나마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나서 마이너스 5% 이상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나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가격이 이 정도지, 이거 만약에 계속 이렇게 껑충껑충 이게 그 개파락이 발생하면서 자금이 빠졌다면 현재 가격대는 이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BTC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BTC 도미넌스는 어찌 되었던 상승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되었던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USDT나 USDC로 자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USDT나 USDC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인다면 어, 하락하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일단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금이 코인 시장에서 매수를 일으켜서 이제 그 가격 상승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가격이 더 많이 자금이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를 이제 바랄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자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그 빠진 자금 속에서 알트코인이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보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러한 그 자금이 빠졌던 자금이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자금이 빠졌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그 설거지가 돼 버리는, 그러한 이제 그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자금이 빠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 그러면은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돼 있으니까 알트코인이 위아래로 막 흔들어 버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자금이.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만 이제 계속 다 꼭대기에 이제 물려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 이제 자금의 흐름이 이제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그 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USDT 도미넌스고요. US 도미넌스가 8.2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살짝 이제 횡보를 하면서 살짝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코인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하락보다 알트코인의 하락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위치로 이제 서서히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USDT 도미넌스가 이렇게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의 기대보다 이제 하락에 대한 그런 대응책을 생각을 해야 된다. 혹시나 그냥 바로 여기서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 자기네들도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격을 이제 상승시키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겠죠. 그러므로 해 가지고 USDT가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제 7.86, 여기 7.86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지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지 못하고 터치만 하고 이제 쓱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금을 더 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7.86까지 떨어져서 이제 저항받는 모습이 이제 쭉 이제 보인다 하게 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USDT나 USDC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7.86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하려나?'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게 7.2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래서 7.27 까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받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야 이제 상승장이다.' 이제 그게 이제 딱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 USDT 도미넌스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이디어 차트로 비트코인만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빨리 보시고 이제 할 일 하시라고 이제 비트코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BTC USDT 현물 차트고요. 하이캔 하이시 몸통 캔들이 상승으로 갈까 하락으로 할까, 그러한 위치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행보하고 있고요. 그런 행보하는 사이에 HA 로우선이 지금 하락을 해서 16,740 포인트에 이제 그 위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제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힘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6,740 포인트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업데이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자금이 그러니까 저점이 이렇게 상승하는 지금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가격을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5일선, 여기 일봉상 5일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터치를 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질 데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터치를 하고 저점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행보하는 건데, 여기서 행보하게 되면은 돌파냐 하락이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진 않다. 그래서 무조건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740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서 5일선을 뚫고 올라갈 건지, 이제 그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터치를 하고 여기서 행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행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행보는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래서 요 저점을 이제 깨고 이렇게 쑥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푹 떨어졌다 이제 올라왔던 요 부분까지 이제 급락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텨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선물,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3K에서 15K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하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행보하고 가격이 상승해서 그 다음 거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사야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그 심리적 부담이 좀 덜한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미리 사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심리적 부담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심리적 부담이 커 가지고 나중에 정작 사야 될 곳에서 이제 안 사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반드시 가격이 떨어져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로 올라와서 다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사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니까 비중 조절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예,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비중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여기 만약에 이 위에서 전부 다 나의 총 시드의 뭐 50% 이상을 여기다가 이제 박아 버리게 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제 못 사게 돼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두려워지죠. 이제 시드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행보할 때 모습을 보고 행보하니까 곧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라와서 어느 한 곳에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사서 이제 내가 사물 내가 사는 게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지해 줌으로써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게 되면 이제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죠. 그렇게 상승함으로써 나의 심리적 부담을 좀 이게 줄이는 이제 그러한 거래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곧 이제 그러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지금 벌써 5일선이 16,740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왔네요. 이제 곧 이제 마주칠 것이고요. 이제 마주치지 않더라도 이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가 첫 번째죠. 저점이 생긴 게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부딪히는 이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게 부딪히고 요게 부딪히고 이제 요게 부딪히고 이제 저 밑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올 건지 아니면 그냥 깨고 내려갈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곧 나오게 생겼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기한 선물 차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시면 여기서 맞춰서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물은 사실상 할 게 없죠. 지금 가격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상승을 해서 어디 한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가격이 상승해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에서는 할 게 없어요. 어 다만 이제 무기한 이제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은 하겠죠. 어차피 변동성이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기 숏이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롱이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1D 차트의 M 시그널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 포지션은 이제 숏입니다. 그래서 숏에 좀 비중을 두고 이제 거래는 하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위아래로 이제 흔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롱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제 짧게 짧게 이제 끊어서 먹는 이제 그러한 이제 거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5일선을 뚫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일봉상 M 시그널 선이 이제 지나가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새로 생겼지만 여기가 일디 그러니까 일봉의 M 시그널 선이 새로 생겼지만 요 위가 좀 약간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승을 딱 시작하면 여기서 한번 덜컹할 것이고요. 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이제 덜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봉상 M 시그널 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일봉상 M 시그널 선을 터치를 하고 나서 17170 여기 위에서 이제 행보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터치를 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한 거는 이제 5일선처럼 이거를 이제 넘어가는 이제 시도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발판이 17170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숏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중요한 변동성이 보일 위치에 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을 좀 약간 좀 크게 뜨고 보시던가 아니면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셔 가지고 대응을 하시던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오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이 좀 상태가 거의 이것도 횡보하는 모습이라서 지금 0.072 요 빨간색 선 0.072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를 상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주 후의 변동성이네요. 2주 후에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건지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약간 좀 애매하고 좀 상태는 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게 떨어질 수는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선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느냐 그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죠. 어차피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라서 단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변동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더리움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의 지금 위치도 저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움직인 게 없죠. 이거는 아예 지금 변화 자체가 아까 전에 비트코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상승과 하락의 그런 위치에 있지만 얘는 그냥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라서 이더리움 현재는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 움직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볼 게 없다. 이더리움은. 오늘 알고랜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고랜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요 구간으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힘을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정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지를 받을 것인가 라는 거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1970 사토시하고 2452 사토시 요까지로 와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승에 대한 힘이 이제 발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0.3310 까지는 올라와서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상승세로 전환할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밑에 있습니다. 단지 일봉상 HA 로우선 위로 살짝 지금 올라와 있지만 여기 매물대 구간이 여기 또 있죠. 이 하얀색 점 OBV 제로인 지점이 지금 바로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인 상승세는 여기 0.42553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당겨서 보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좀 너무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넘어서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죠, 여기 최소한 여기까지는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보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상승의 힘이 지금 일단 들어오기 시작했다. 알고랜드는 여기도 이제 그 업비트 차트도 지금 매물대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왔습니다. 뚫고 올라와서 상승의 힘을 발휘할 라는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483원까지는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한 번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상승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끔 살금살금 올라와서 483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힘이 여기 알고랜드 BTC 차트에서 조금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그러한 흐름이 이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중에서 또 하나 갖고 온 게 ANT 차트입니다. 이것도 ANT BTC 차트를 보게 되면 중요한 지점을 일단 뚫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뚫은 게 아니고 터치만 했나요? 터치만 했네요. 터치하고 지금 살짝 지금 눌리고 있는데 요게 하얀색 지점입니다. 여기가 하얀색 지점에 이제 예, 그 실선 아닙니까? 실선은 월봉에서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상승의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지금 그 힘을 발산하기 위해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와 봤고요. 지금 USDT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비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힘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를 얘는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사 가지고 먹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 코인 시장에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신규로 지금 들어가 가지고 단타로 먹는다? 가능은 하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굳이 위험한 짓을 할 필요는 없죠. 단지 지금 이러한 힘이 나오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BTC 마켓은 그 BTC 마켓의 그 가격 대 같은 경우는 코인의 그 상승에 대한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이제 그 취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시라고 갖고 온 겁니다. 그러한 힘이 현재 ANT 차트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힘으로 해가지고 얘가 지금 뚫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덜컹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2.778 그래서 2.778에서 한번 이제 덜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컹하고 만약에 힘이 더 세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제 중간에 여기 월봉상 M 시그널 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뚫기는 쉽지 않겠죠. 그만큼 되려면 여기 BTC 마켓에서 가격대가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기를 터치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꽤 멀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요거를 이제 터치를 할 수 있는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이 정말 BTC 차트를 보고 그게 가늠이 되는 건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그게 맞게 되면 BTC 차트를 좀 이렇게 한 번씩 분석을 하는 그러한 그 계기를 가졌으면 좋다는 거고요. 이 BTC 차트는 제가 바이낸스를 갖고 왔지만
업비트 차트 거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단지 업비트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참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BTC 차트는. 예, 단지 이런 흐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래소의 차트든 BTC 차트가 있다면 BTC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토시, 그러니까 여기 그 BTC 차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 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환율 이제 개념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 이제 당연히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제 내려가겠죠. 가격이. 이제 그러한 걸로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런 거를 다 떠나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월봉하고 주봉의 그런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BTC 그 주봉과 월봉에서의 그러한 이제 움직임.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똑같이 그 원화 차트라든가 USDT 차트처럼 이제 그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하얀색 지점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딱 구분이 된다는 게 딱 보여지죠. 여기 이 하얀색 지점을 뚫고 딱 올라오게 되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게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얀색 지점을 해가지고 에, 이제 저점과 이제 고점이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게 딱 보여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얘가 넘어서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만 생각을 하세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토시 값을 어떻게 계산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BTC 마켓에서 거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BTC 차트로 우리가 알라고 하는 거는 얘 이놈이 힘이 있나? 상승에 대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는 걸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미넌스 차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갖고 온 게 그겁니다. 얘가 하얀색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지점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지지를 받았을 때 USDT 차트에서의 가격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BTC 차트가 이제 중요한 지점인 여기로 딱 올라오게 되면 USDT 차트로서는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힘을 발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BTC 차트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가 맞는지 안 맞는 거는 지나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러한 것들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몰아서 한번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BTC 차트에서 본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나면 이제 멀지 않아 이제 5일 얘가 여기서 가만히 가격이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5일선이 이제 슬슬 내려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곧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와서 움직임이 나올 때 제가 업데이트 할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로 아이디어 차트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왜냐면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BTC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거는 뭐 일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주봉 차트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상태는 별로 안 좋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일단 상승의 힘은 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BNB는 보십시오. BNB는 저 꼭대기에 있죠. 상승의 힘이 그냥 아주 그냥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제 USDT로 봤을 땐 가격이 하락을 해. 그러면 이제 보통인 경우는 이제 BTC 차트를 안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쫄아요. 쫄 수밖에 없죠. 뭐,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살짝 이렇게 좀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가격이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되면 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BTC 차트를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보셨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격이 이제 USDT에서 가격이 하락을 해. 그러면은 기회를 또 주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괜히 한 번씩 이제 웃음이 난다는 거죠. 내가 BTC BNB 차트를 들고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되죠. 이제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또 사가지고 또 먹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힘이 없죠? XRP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 밑에 있어요. 단지 행보를 이제 저점에서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지 일단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하얀색 있죠? 여기서도 하얀색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뚫고 올라와야 되겠네. 올라오면은 좀 힘이 있다는 건 얘기네. 아직 못 들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뚫고 올라오는 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뚫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봐가지고 얘가 표시가 안 나는구나.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하고 알트코인 차트를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네.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좀 약간 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 이제 상승의 힘은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힘은 없지만 약간 희망적이긴 합니다. 저기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일단 힘은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죠.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얀색이니까 매물대 구간이죠. 매물대 끄트머리까지 지금 내려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뚫고 올라가는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버려야 된다. 힘이 그만큼 이제 확 빠지게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1593 사토시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그래서 BTC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얘도 지금 간신히 지금 여기서 지금 매달리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손실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 70% 이상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트코인 차트, BTC 차트를 봐야 된다. 솔리 얘는 지금 끄트머리에 일단은 솔라나는 일단은 그 끄트머리에서 지금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라나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중에 이제 그 코인 생태계를 늘리는 그런 거를 제가 한 15개로 제가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15개 그런 코인들은 상승장이 왔을 때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라나긴 솔라나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단지 뭐냐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XRP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튼도 이슈가 있고 위믹스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코인 자체에 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 4개 XRP, SOL, 그 다음에 클레이튼, 그 다음에 위믹스 요 4개는요 원금을 투자를 해놓고 홀딩하는 거래 방식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4개는 반드시 원금을 집어넣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계속 매도를 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그러한 거래를
이제 하셔야 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해결됐다는 것들이 뭐 기사로 나온다든가 뭐 그러한 조짐이 보이게 되면 가격은 어차피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서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차트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려면 벌써 차트가 그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시면 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다. 그래서 어, 솔라나도 사실상 여기까지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도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힘이 빠진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살짝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건지 저항을 받는 건지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저항받는 느낌이면 하지만 사실상 몰라요. 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요거를 꼭 저항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저항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일단은 지지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만약에 지지가 깨지게 되면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총 4개의 코인은 원금은 항상 회수를 하고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야 된다. XRP도 마찬가지예요. XRP도 좋은 위치에 현재 BTC 마켓에서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다시 아침 10시에 가능하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이 그 이후에 흐름은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